새벽 4시 도서관 지하 서고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에 눈이 떠졌습니다. 저는 박소연입니다. 32살, 대학 도서관 사서로 일하며 실종된 약혼자를 2년째 기다리고 있습니다. 창문을 열자 차가운 가을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캠퍼스는 고요했지만 저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지하 서고에서 누군가 책장을 넘기는 소리를요. 또 시작이네. 혼잣말을 하며 손전등을 들었습니다. 약혼자 민수가 사라진 후로 이런 일이 자주 있었어요. 누군가 밤마다 그가 연구하던 고문서실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2년 전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어요. 역사학과 교수였던 그는 조선시대 비밀 결사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었죠. 마지막으로 본 날 그는 드디어 찾았어, 소연아. 200년 된 비밀을 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그의 연구실은 텅 비어 있었고 경찰은 단순 실종으로 처리했어요. 지하 서고로 내려가는 계단은 어두웠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먼지 낀 공기를 가로질렀어요. 고문서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누구세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문을 밀고 들어가자 책상 위에 펼쳐진 고서가 보였어요. 민수가 마지막으로 보던 은밀 기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닫혀있던 책이 정확히 민수가 연구하던 페이지에 펼쳐져 있었거든요. 다음날 아침 새로운 연구원이 도서관에 왔습니다. 이름은 강준호 고문원 보건 전문가라고 했어요. 키가 크고 안경을 쓴 그의 뒷모습이 어딘가 낯익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새로 온 강준호입니다. 조선시대 문서 복원 작업을 맡게 됐어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봤습니다. 뭔가 숨기는 게 있어 보였어요. 네, 박소연입니다. 고문서실 안내해드릴게요. 그를 안내하면서 계속 관찰했어요. 걸음걸이, 책을 다루는 손길, 고개를 기울이는 각도. 모든 게 민수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전혀 달랐어요. 광대뼈가 높고 턱선이 날카로운 낯선 얼굴이었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강준호는 매일 늦게까지 고문서실에 남아 일했어요. 그리고 이상한 일들이 계속됐습니다. 민수가 쓰던 연구 노트에 새로운 메모가 추가되어 있거나 잠겨있던 서랍이 열려 있거나 했죠. 어느 날 밤 저는 의도적으로 늦게까지 도서관에 남았습니다. 밤 11시쯤 강준호가 고문서실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그가 걷는 모습을 보고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오른발을 살짝 끄는 그 걸음걸이는 민수가 축구하다가 다친 후로 생긴 버릇이었거든요. 다음날 저는 강준호의 책상을 몰래 뒤졌습니다. 그리고 서랍 깊은 곳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발견했어요. 민수와 제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뭐 하시는 거죠? 뒤에서 강준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그가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왜 이 사진을 가지고 있죠? 강준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안경을 벗었어요. 특수 분장용 실리콘 마스크를 벗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래서 나타난 얼굴은 민수야. 소연아, 미안해. 2년 만에 듣는 그의 목소리에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왜 이런 거야? 민수가 문을 잠그고 의자에 앉았어요. 2년 전 내가 발견한 건 단순한 역사적 사실이 아니었어. 조선시대 비밀 결사 그림자단은 아직도 존재하고 있었어. 민수의 설명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가 발견한 고문서에는 현재까지 이어져 온 비밀 조직의 명단과 그들의 불법 행위가 기록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는 현직 고위 공무원과 재벌들도 포함되어 있었고요. 내가 그걸 학회에 발표하려고 하자 그들이 움직였어. 처음엔 회유했지만 내가 거절하자 협박이 시작됐지. 그리고 민수의 눈에 그림자가 드리웠어요. 내 안전을 위협하기 시작했어. 그래서 내가 사라져야 했어. 죽은 사람의 약혼자는 건드리지 않을 테니까. 그래서 2년 동안 어디 있었어? 제주도의 작은 마을에서 가명으로 살았어. 그리고 계속 조사했지. 그림자단의 실체를 파헤치기 위해. 그가 가방에서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이제 충분한 증거를 모았어. 검찰에 있는 믿을만한 사람과 접촉했고 조만간 수사가 시작될 거야. 그럼 이제 돌아올 수 있는 거야? 민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이야. 그들은 여전히 날 찾고 있어. 그래서 다른 신분으로 온 거고. 그 순간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명이 복도를 걸어오고 있었어요. 도서관은 이미 문을 닫았는데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들이야. 빨리 나가야 해. 그가 창문을 열었어요.
다행히 1층이라 뛰어내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캠퍼스 뒷산으로 도망쳤어요. 어떻게 알았을까? 내부에 첩자가 있는 것 같아. 조심했는데 숲속 벤치에 앉아 숨을 고르며 민수가 전화를 걸었어요. 나야. 그들이 나타났어. 계획을 앞당겨야 할 것 같아. 전화를 끊고 그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소연아, 오늘 밤 모든 자료를 언론사에 넘길 거야. 내일 아침이면 모든 게 끝날 거야. 정말? 2년을 기다렸잖아. 조금만 더 참아줘. 그날 밤 우리는 민수의 안전가옥에서 밤을 새웠어요. 그가 모은 자료들을 정리하고 여러 언론사에 동시에 보낼 준비를 했습니다. 새벽 5시 모든 자료가 발송됐습니다. 그리고 아침 7시 주요 언론사의 일면에 그림자단 스캔들이 터졌어요. 200년간 이어져 온 비밀 조직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난 것입니다. 그 후 일주일 동안 연일 관련 기사가 쏟아졌고 검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림자단의 핵심 인물들이 줄줄이 구속됐어요. 이제 정말 끝인 거지? 대학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물었습니다. 민수는 이제 특수분장 없이 자신의 얼굴로 앉아 있었어요. 응. 이제 다시 내 이름으로 살 수 있어. 앞으로 뭐 할 거야? 다시 연구를 시작해야지. 그리고 그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2년 전에 하려 했던 걸 이제야 하네. 반지였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바보. 2년이나 기다리게 하고. 기다려줘서 고마워, 소연아. 한 달 후 민수는 대학으로 복직했습니다. 그의 연구는 학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고 많은 사람들이 숨겨진 역사의 진실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우리는 가을에 결혼했습니다. 도서관 정원에서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어요. 민수가 사라졌다가 돌아온 그 고문서실이 보이는 곳에서요. 있잖아, 가끔은 네가 정말 돌아온 게 맞나 싶어. 왜? 꿈만 같거든. 2년 동안 매일 네가 돌아오는 꿈을 꿨어. 민수가 내 손을 꼭 잡았어요. 이제 꿈이 아니야. 현실이야. 도서관 지하 서고는 이제 더 이상 무서운 곳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특별한 장소가 됐어요. 민수는 여전히 그곳에서 연구를 계속하고 있고 저는 그를 도와 자료를 찾아주고 있습니다. 그림자단 사건은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줬지만 동시에 진실의 중요성을 일깨워줬어요. 민수는 이제 역사 속 숨겨진 진실들을 찾아내는 일에 더욱 열정을 쏟고 있습니다. 또 위험한 비밀을 발견하면 어떡할 거야? 어느 날 제가 장난스럽게 물었어요. 이번엔 혼자 해결하려 하지 않을 거야. 우리가 함께 헤쳐나갈 거야. 약속해? 약속해. 다시는 혼자 사라지지 않을게. 저녁 노을이 도서관 창문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2년의 기다림 끝에 찾은 진실과 사랑.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진실을 위해 큰 위험을 감수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때의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